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티누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아이폰 14 프로 맥스 2주 실사용 분석 리뷰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 중에 전 세계에서 14 프로 맥스가 가장 많이 팔렸고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반대로 한국에서는 그렇게 반응이 뜨겁진 않고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 에어팟 프로2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면 그냥 14 프로랑 동일한 디자인에 크기만 커진 느낌이지만 저는 오히려 14 프맥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카메라 크기가 프로랑 맥스랑 동일하나 14 프로는 6.1인치의 카메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솔직히 디자인이 고급스럽다, 이쁘다 이런 느낌과 거리가 멀죠. 그래도 14 프맥은 제품 크기가 있다 보니 똑같은 카메라 비율이라도 14 프로보다 좀 더 적당하게 보입니다. 아무튼 디자인은 저는 프로 맥스가 좀 더 괜찮아 보이고, 색상 컬러의 경우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골드 컬러로 들고 왔는데, 골드 실물로 보면 후면 기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금괴 같은 골드라기보다는 베이지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약간 실버에 골드 색소 몇 방울 첨가한 그런 느낌이라 그렇게 브로 느낌은 없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됩니다. 그 대신 옆면은 여전히 반짝거리는 유광 골드색이라 옆면만 볼 때 여전히 금괴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그렇지만 14 프맥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 무게 부분도 보면 240g으로 스펙 자체만 보면 무겁긴 하지만 막상 써보면 오히려 14 프로보다는 무게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체감상 그렇게 못 들어줄 수준은 아니고 오히려 무게의 존재감이 어느 정도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디자인이나 비율은 오히려 14 프로보다 맥스가 좀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화면을 켜서 디스플레이도 보면 6.7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에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들어갔는데 한눈에 봐도 시원시원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화면이 크다 보니 14 프로 때는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아이콘들이 살짝 작게 조정되는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14 프로 맥스는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활성화되어 있어도 상단 인터페이스 크기가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스펙상 일반 최대 밝기가 1000니트, 최대 피크 밝기는 무려 2000니트까지 올라가는데, 실제로 해외 분석 자료를 보면 피크 밝기가 S23 울트라보다 좀 더 높은 화면 밝기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써도 순간적으로 밝게 보이다 보니 야외 시인성 면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사용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상을 볼 때 만족스러웠던 게, 화면이 크다 보니 쇼츠 같은 걸 봐도 이런 아이콘이 가리는 면적도 적고 세로로 영상을 시청해도 크기가 있다 보니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만족할 듯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는 당연한 120Hz 탑재되어 있고 돌비 비전까지 지원하고 AOD도 아이폰 14 프로부터 지원하는데, AOD의 경우 그냥 배경화면이 활성화된 채로 지원을 하다 보니 저는 설정에서 배경화면은 비활성화하고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좀 더 깔끔하게 쓰고 싶다면 알림까지 끄고 쓰면 딱 필요한 시간, 날짜, 간단 정보 등만 볼 수 있게 바꿀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배경화면은 끄고 쓰는 게 배터리 면에서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성능도 보자면 TSMC 4나노 공정 A16 칩셋이 들어갔는데, 일단 CPU만 보면 현존 최고의 퍼포먼스를 자랑하는데, 긱벤치 6 점수로 비교를 해보면 싱글은 무려 2500점대, 멀티코어는 6300점대에 육박하면서 플래그십 끝판왕다운 점수를 보여주죠. 이 정도 퍼포먼스면 솔직히 지금부터 3년 동안 써도 중간에 배터리만 갈아준다면 새 폰 느낌 그대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뿐만 아니라 3D 마크 익스트림 테스트도 한번 해보면 역시 최고점은 3200점 대비 안정성은 70% 가까이 보여주는데, 아이폰 14 프로랑 비교해보면 스로틀링 기준 평균치가 5% 정도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아마 면적이 좀 더 넓다 보니 발열 해소면에서 맥스가 좀 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바로 카메라도 살펴보면 0.5배 초광각, 광각, 3배 망원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되었는데, 카메라 뷰파인더도 확인을 해보면 메인 렌즈가 48메가픽셀이다 보니 무손실 2배 줌 옵션까지 따로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13 프로랑 같이 써보니 13 프로는 2배 줌 옵션을 지원하지 않아서 줌할 때 다소 확 당겨지는 느낌이 종종 있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한 건지 14 프로부터는 2배 줌 옵션을 추가 지원하는데, 사소한 것 같지만 다양한 배우를 빠르게 바꿀 수 있다 보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 사진도 살펴보면 아이폰 14 프로부터 애플에서 포토닉 엔진이라고 애플 말로는 놀라운 디테일과 사실적인 색감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막상 13 프로랑 비교를 해보면 자세히 봐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
있다고 느끼기 어렵고 주간 환경에서는 요즘 워낙에 상향 평준화가 됐다 보니 서로 비슷하게 찍혀줍니다. 그리고 이배줌의 경우 디지털 줌이 아니다 보니 정말로 메인 사진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거나 디테일 차이가 없다시피 합니다. 그 외에 세배줌도 마찬가지로 메인과 비슷한 품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초광각은 요즘 들어 큰 폭으로 개선이 됐다 보니 메인과 색감이나 다이나믹 레인지가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따라온 것 같아요. 그 외에도 프로만 있는 접사 모드 가까이 가져다 대면 활성화가 되는데 이게 좀 불편하다 하시면 카메라에서 접사 촬영 제어기를 켜주면 수동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야간 사진도 보면 요즘 밤이라도 조도가 어느 정도 있거나 충분하면 야간 모드가 활성화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활성화가 돼도 트리거 시간이 1초 정도만 기다리면 찍히기 때문에 상당히 빨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사진도 요즘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 극한의 저도도 환경이 아니라면 최대한 밝고 노이즈도 거의 없다시피 하게 찍혀요. 2배줌, 3배줌도 마찬가지로 메인과 비슷한 퀄리티를 보여주는데 여기에 초광각도 메인만큼은 아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쓸만하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두운 영역은 여전히 노이즈가 껴있긴 하나 이 정도면 쓰는데 납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동영상도 보면 저는 쇼츠 영상이나 주로 짧은 샘플 영상을 찍을 때 요즘 14%를 활용하고 있는데 동영상에 특히 만족스러운 점은 스펙도 스펙인데 화면 전환이라든지 보정이 매우 부드럽고 준수해졌습니다. 열심히 달리면서 써도 나름 안정적이게 보여주죠. 그리고 액션 모드의 경우 초광각에서 크롭한 화면을 쓰기 때문에 4K 촬영은 안되고 2.8K 촬영으로 찍히는데 주간 환경에서는 상당히 밝고 짐벌 못지않은 수준을 보여주지만 조금만 어두운 환경이라면 노이즈가 상당히 많이 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밤에 촬영은 거의 못한다 보면 되고 빛이 부족하면 빛이 더 필요합니다 라는 문구까지 뜹니다. 이거는 2세대 정도 지나야 완벽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외 배터리도 보면 제가 상당히 만족한 부분이 배터리인데 14%를 쓸 때는 배터리가 전작보다 너프가 됐다 보니 배터리가 조금 부족하다 하는 평이 많고 실제로 13%보다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었지만 반대로 맥스는 100% 사용 기준 5G 쓰고 웹서핑이나 SNS 하는 패턴으로 쓰면 8시간 가까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 기준 8시간 정도면 상당히 오래가는 수치다 보니 실내 야외 할 거 없이 하루 정도는 넉넉하게 쓸 수 있고 아껴 쓴다면 하루하고 반나절 정도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충전 시간도 보면 출력이 아직 20W대라 그런지 30분 충전에 50% 가까이 충전이 되고 완충에는 2시간에 근접한 속도를 보여주는데 충전 속도는 다소 아쉬운 수준이긴 해요. 그래도 다음 아이폰 15 때는 C타입으로 변경되면서 충전 속도가 한 번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네요. 마지막 내장 스피커도 보면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존 최고의 스마트폰 스피커를 들려줍니다. 시중에 S23 울트라라든지 14 프로도 내장 스피커가 매우 준수하지만 막기인 제가 들어봐도 14 프로보다는 맥스가 한 단계 위급 수준. 일단 둥둥거리는 베이스도 넉넉하게 있고 저음도 상당히 단단한 수준이라 출력이나 음질 면에서는 스마트폰 중에서는 최고의 수준을 들려줍니다. 이렇게 아이폰 14 프로 맥스 2주 실사용 분석 리뷰 한번 해봤는데 간단 요약을 해드리자면 14 프로도 물론 매우 훌륭한 스마트폰이긴 하나 실사용 시 저는 14 프로와 맥스 둘 다 사용해본 사람으로서 맥스가 좀 더 만족스러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배터리도 그렇고 디자인 비율이라든지 스피커 등등 분명 좋긴 하나 14 프로에 묻혀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스마트폰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좋긴 해도 175만원부터 하는 사악한 출고가가 제일 문제이긴 하나 요즘 오픈마켓을 보면 자급제 기준 수시로 할인을 뿌리고 있어서 체감 가격은 좀 더 내려갈 것 같고 15%가 나온다 해도 폼팩터가 그렇게 바뀔 것 같진 않아서 저는 지금 산다 해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정 댓글에 에어팟 프로2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